운봉중에 아래 꼬리 달려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다음 주에는 조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사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산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배당주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이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솔루엠은 흐름이 다시 좋아졌어요. 솔루엠이 이게 말씀드리면서 했던 게 이제 전자 가격 표시 장치, 전자 가격 표시 장치인데 이 주식도 다행히 뭐 이번에 시장 부침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 다행히 조금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좀 그래도 이럴 때 실적의 힘을 믿는 게 기아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삼성전기도 오늘 그래도 좀 잘 버텼고 그다음에 LG이노텍도 막판에 꺾여서 그렇지 LG이노텍도 오늘 좀 흐름이 장중에 장중 급등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버텨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흐름상에 있고 근데 대형주는 어쩔 수 없어요. 대형주는 시장이 이렇게 밀리면 뭐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같이 쓸리는데 이제 이런 대형주들의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추세가 복귀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 대비 BM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10월 중순 넘어가면 있을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조금 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통과가 되면 또는 뭐 중국에서 부양책이 좀 나온다던가 뭔가 좀 좋은 뉴스들이 나와주면 그거 명분 삼아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어제 수요일 날 밤 미국 시장이 분명히 이거를 보면 기아로 말씀드릴게요. 이날 손절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날 기아를 손절했다는 게 아니라 기아도 이 정도 이날 장중에 몇 프로 빠졌냐 4% 정도 빠졌는데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다 이런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더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날 많이들 손절을 하셨던 게 이유가 뭐였냐면 나스닥 선물도 많이 빠졌었어요.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그리고 시작할 때도 딱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상승이 다 빨간색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미국 시장도 조작 아니야라고 생각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동안 8월, 9월 달 내내 한국 시장 짓눌렸던 이슈가 한 번에 다 해결됐었어요. 천연가스 가격 가격 떨어졌죠. 그다음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뭐 진전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만나서 얘기하겠다가 했었죠. 뭐 이런 부분들이 딱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그래서 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조작을 하나 하필 왜 다 공포심으로 밀어놓고 나서 이런 뉴스를 한 번에 해결할까? 그래서 사실 어제 되게 좌절감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치, 왜냐면 손절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떨어질 거라고 더 빠져야 그래도 내가 잘했구나 안도감이 생기는데 그죠? 다시 올라버리면 그게 여기서 미쳐버리는 상실감. 상실감과 나는 역시 주식하면 안 돼부터 시작해서 별별별 내가 왜 주식을 해가지고 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별 생각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고요. 변동성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목요일 날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겠다고 느낀 게 뭐예요? 제 신체적인 그 징후가 있습니다. 바이오리듬? 네. 장중에 약간 토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힘들어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약간 좀 뭔가 여기서 조금만 뭐 잘못하면 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뭐 제 돈보다는 이제 손님들 잠깐 쭉 한 번에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쫙 빠져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알아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이 상황이. 근데도 어쨌든 저는 뭐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좀 뭔가 그렇게 고통이 오면 이제 이제 다 됐구나.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로 이제 욕도 좀 하시고 저한테 하시는 건 아니고 뭐 저희 센터에도 여러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한테 욕은 안 해요. 근데 이 상황이 짜증나서 이 화를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지.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이 속이 터지지. 속이 터지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게 오면 일단은 조금 이제 반등의 신호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힘들어도 버티면 다시 올라가 준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확신만 있다면 그게 없으니까 지금 불안하고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렇게 장밋빛 전망들을 얘기했던 언론에서도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만 또 이제 갑자기 또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문제는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분위기가 몰려가면 그래 조금 더 버티자 위안이 되는데 그렇죠. 뭐 나오는 게 다 불안하거든. 여기저기 다. 불안한 뉴스들이 자꾸 나오니까. 네. 근데 지금 일단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2,900 이하에서는 여력이 되면 샀으면 샀지 팔아야 되는 구간은 확실히 아니다. 그것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바닥을 못 맞춥니다. 그렇지. 테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400 갔을 때도 사실 합리적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1,600에서 1,700 정도 했었어요. 근데 200포인트, 300포인트는 공포심으로 더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1,400포인트에서 인버스를 사셨던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뭔가 액션 취하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도 이제 대형주 여기서 말씀드리면 대형주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도 한 번, 두 번째 투맥 쿵쿵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나왔고, 기아. 네, 이건 기아고 유한양행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쿵쿵 반등. 여기도 지난번 8월 말에도 쿵쿵하고 반등. 그냥 이런 거 대형주가 음봉 크게 두 개 대량 거래에 어느 정도 실리면서 떨어지는 음봉은 단기 반등 신호 시그널이에요. 네, 그 정도 떨어지면 대부분 이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반등이 다시 추세를 회복한다기보다 이제 조금 뭐랄까요? 못 팔았던 거를 좀 비중 축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거죠. 예, 무조건 공포에 질려서 저점에 손절하는 게 아니라 반등 줄 때 손절하는 기회는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도 또 나왔어요. 몇몇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오늘 투매 나왔던 것들은 또 반등 확률도 좀 있고 오늘 특히 아랫골이 달린 음봉 중에 아랫골이 달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보유 종목 중에서 음봉 중에 아랫골이 달려 있는 종목들은 좀 살펴보시면 다음 주에는 조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도 뭐 네. 그렇게 지켜보면서 매수도 하지 말고 매수를 베팅하기에는 사실 조금 불안하고 대신에 오르면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3,000 정도 가면 굳이 조금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 목요일 종가나 금요일 정도 좀 상황을 보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 뭐 사실 다음 주 금통이 우리나라에 있긴 한데 동결 전망도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게 또 악재가 되진 않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뭐 이번에 동결 예상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에서는 뭐 특히 금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원달러가 뭐 지금 1,190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계속 오르네. 네, 그죠. 근데 이 정도면 어쨌든 간에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게 되면 한국에는 어쨌든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네, 그죠. 이제 약세로 가야 되는 요인들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도 인상 기조고 이제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상 기조가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정말 답답하실 구간이 맞아요. 지금 답답하실 구간이고 답도 없고 종목은 다 물려 있고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데 살 돈 예수금은 좀 쉽지 않고 근데 이게 2018년 10월 달에 이랬다니까요. 2018년 10월 달에 이랬고 그 이후에도 또 기가 막히게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면서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 그래프가 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미리 알면 얼마나 돈 벌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기술적 분석 지금 밸류에이션이 먹혀요?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밸류에이션 아무리 실적 좋은 주식이라도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뭐 개별주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한들 시장을 거스르고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요소를 조금 더 가미해서 봐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삼성전자 이제 좀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과거 패턴을 이용해서 그대로 본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사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산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배당주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이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 구간입니다. 이게 2016년 참 이거 많이 써먹는데
삼성전자의 상승기였죠. 2016년 5월부터 2017년 말까지 정도인데요. 쉽게 생각할게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질 것이다. 네. 4등분선이고요.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를 상승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자, 이거 이렇게 봐야겠다. 자,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분할하고 나서 25,900원 정도부터 대략적인 겁니다. 한 58,000원 정도인데요. 여기를 상승률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되돌림이 41,710원이네요. 여기가 네. 대략 42,000원으로 보면 곱하기 해볼게요. 42,000원 정도 되죠. 곱하기 50 하면 옛날에 21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죠? 거기서 나서 대체 뭐 여기서 변수 있고 계속 흔들흔들 했겠지만 여기서 50% 되돌리면서 지지하고 다시 흐름을 다시 대흐름을 이어갔었어요. 이어갔었고 그러면서 잘 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한 방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다시 자, 여기서 대량 거래가 여기서 나왔죠. 이건 하락할 때고 여기서 여기를 시작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를 상승을 올해 96,800원 갔을 때 이때까지를 고점을 상승률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되돌림 가격이 73,300원이에요. 약 73,000원 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73,000원 이하에서는 장기 투자 자금으로는 사도 된다 생각해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내년에 박살날 것까지 어느 정도 다 반영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지금 투자한 것들을 다시 회수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기저기서 뭐 삼성 파운드리 따라 뭐 삼성전자 격차 좁힌다 하지만 삼성전자 가만히 있나요? 그렇죠. 삼성전자 더 많이 투자하지? 아마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공개를 안 할 뿐이지. 근데 그런 걸 만약에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다시 실적도 회복을 하고 다시 뭐 글로벌 IDM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지켜난다는 가정이 있긴 하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73,000원 이하에서는 지금 71,5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진 구간이에요, 여진 구간. 오히려 이번에 하락이 되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가격이 돼버려요. 이 선에서 한번 반등을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깼다가 뭐 여기서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죠. 근데 밀리면 밀릴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배당 수익도 높아지고. 배당 수익도 높아지고 대신에 여기 보면 삼성전자 이때도 한번 시세 내고 나서 이거 시세 냈던 기간만큼 쉬었거든요. 사실 이때 1년 반 올랐잖아요. 1년 반. 네. 그러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대등 수치로 봐요. 1년 반 쉬잖아요. 1년 반 이렇게 1년 반 쉬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지금 여기서 거의 올라갔던 거를 글쎄 여기서부터 적고 보면 한 1년 남짓 정도로 보면 올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근데 딱 기가 막히게도 내년 상반기부터가 디램 가격 저점이라는 얘기가 전망에 나오잖아요. 또 저거 뭐지? DDR5 그렇죠. 그것도 있고 나오고. 지금 전망치 나오는 거는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 예, 턴할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뭐 주식이라는 게 모든 게 전망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 써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황 작가라고 불리는 게 이렇게 시나리오 써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수정하고 대응하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가격이면 장기 투자 자금으로는 충분하다. 근데 이제 물린 예를 들어서 8만 원 이상에서 하셨던 분들이 네, 지금 들어온 사람들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렇지. 아유, 지금 기회 손실 비용. 누구는 지금 엄청 놀리면서 너 평단 얼마냐 그러면서 엄청 놀리면서 나는 평단 얼마인데 이러면서 놀리면서 들어올 수 있다고. 거기에 지면 안 된다고. 제가 화요일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멘탈 관리가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문제가 일상 사회생활에서도 남과 비교할 때 그럼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면 안 스스로 된다고요. 무너지게 되는. 네. 여기서도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남이 얼마 벌었네 이거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네. 내가 잘 벌면 그럼요. 되는 거지. 네.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하여튼 아까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죠? 그 지금 모바일 폰 네. 그거에 대한 폴더블. 폴더블 폰 기대도 있죠. 그거에 대한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네. 근데 SK 하이닉스는 계속 밀려요. 네. 그래가지고 뭐 뭐 실적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있던데. 근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똑같이 움직인다고 비슷하게 봅니다. 움직이는 비슷하게 거죠. 움직일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전자는 어쨌든 지금 올 초에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8만 원대 이상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거의 이제 한 10달 고생했고 솔직히 고생 좀 더 해야 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V자 반등 솔직히 현실적으로 오늘 실제 그렇게 잘 나왔음에도 오르지 않았고, 이때도 보면 2018년 내내 이때 59조 영업이 됐는데 잠깐 뭐 실적 잘 나와서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하니까 좀 올라가고 실적 발표하니까 좀 올라가고 이런 정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영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얼마나 더 밀릴지 모른다고요. 대신에 이제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뭐 예를 들어서 월급 받아서 뭐 일정 부분 산다라고 하면 뭐 사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지금 손실을 입고 마음이 되게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아, 많죠. 네. 근데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지만 정말 속상하거든.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남들은 돈 벌었다고 또 그 와중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 그럼 내가 더 뭐라 그럴까 자존감이 그렇죠. 상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경험이나. 장투는 그 투자는 결국은요. 그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철저하게 지금 약간 보유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의 관점에서 그분들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대신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철저한 경험을 이제 장착을 했잖아요.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분들은 지금 완전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경험 많으신 분들은 위에서 팔고 또 아래에서 사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신규분들은 다음 하락장에서의 또 똑같은 실수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때 가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번이 자꾸 마지막일 것 그럼요. 같은 생각 이걸 버려야 되죠. 제가 그런 생각을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주식시장 끝났구나. 끝났구나. 이제 한국은 경제가 망했구나. 그 생각을 주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몇 번 느꼈던 게 뭐냐면 주식시장하고 이게 주식이 폭락하면 내 인생도 끝났고 주식시장도 끝났고 한국 경제도 끝났구나. 근데 다 그냥 내비두고 밖에 나가서 한번 돌아다니 보면 일상은 똑같이 돌아가요. 일상은 똑같이 돌아가고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시간이 필요한 시장이지만 이제 뭐 조금만 더 같이 견뎌보시고 그냥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지금 타산지석을 삼으실 시기입니다. 네. 하여튼 마음 너무 상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손실 많이 보셨다고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네. 올 수 있는 거니까.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네. 원인만 잘 분석하고. 대신에 이제 막 너무 올랐다고 해서 이제 우리 올해 상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주식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박수 칠 때 떠날 줄도 알아야 되고 공포에 사야 될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황유연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방송 보신 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또 다음 주 또 활기차게 또 뵙도록 하죠.